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역대 삼성그룹 총수로는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자 삼성은 창사 79년 만에 경영 공백이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로 하만인수 등 삼성전자의 글로벌 행보도 중단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외 경제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재계 전체가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이른바 세계의 재판이라 불리며 6개월 가까이 숨가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백억 원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12년을 구형했는데 그의 절반 수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 집단의 정경 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위증, 재산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입니다. 법원은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건네진 78억 원 가운데 72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또 최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후원은 16억 원도 뇌물죄로 간주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겁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삼성은 승계 작업에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요구에 응해 뇌물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유죄 인정 부분은 회사 자금으로 준 것인 만큼 횡령죄도 적용이 됐습니다.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아 국외재산 도피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회장이 기업 총수 청문회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과 정유라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데 대해서는 위증죄가 적용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각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만큼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역대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삼성은 창사 7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엄청난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와 아들인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오너십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경영활동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성장 동력 발굴이나 대규모 인수합병과 같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 삼성은 지난해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한 이후 대규모 M&A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에 대한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 없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성장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단기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미래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면서 나오는 결과라서 그거로 현혹되면 안 되죠. 특히 최근 삼성전자 실적을 떠받들고 있는 반도체 부문의 경우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결정이 있어야 최근의 호황 기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모바일 결제 회사 루프페이와 자동차와 홈 오디오 분야 전문업체 하만을 인수하는 등 왕성하게 글로벌 M&A를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로 삼성의 글로벌 행보도 중단될 것이란 비관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캐나다 스마트 TV 관련 업체인 에드기어와 미국 러셀의 가전 브랜드인 데이코, 미국 음향 전문 기업인 하만 등을 인수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강화하거나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크고 작은 M&A 거래를 성사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삼성전자는 올 들어 단 한 건의 M&A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M&A를 위해서는 총수의 과감한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총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로 삼성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IT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미래 성장 엔진을 찾기 위해서 M&A 등을 아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은 멈춰 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거고요. 유죄 판결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부패 방지법으로 대규모 벌금과 계약 거부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출 면허 박탈과 공공사업 입찰 금지, 증권거래 정지 등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90%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중 최고 경영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준을 가진 윤리적 펀드는 유죄 판결 뒤 곧바로 투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국내외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번 재판 결과의 파장은 삼성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과를 접한 재계 전체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총수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SK와 롯데 등에 대한 수사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간 이 부회장 구속 기소에 사활을 걸어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는 관심이 덜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은 물론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앞날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재계가 완전히 위축된 가운데 현재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창구도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은 대관 조직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로 정경유착 의혹에 휘말릴지 전전긍긍하느니 아예 정권과 접점을 끊어버리는 게 속 편하다는 겁니다. 관료들 역시 오해를 사느니 만남 자체를 갖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후 얼어붙은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앞으로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충북 지역 수해만 봐도 예년 같으면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금 모금을 비롯한 지원 활동이 벌어졌겠지만 자발적인 사회 공헌 사업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이 많아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계와의 소통을 수차례 강조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재계의 속내는 이마저도 불편하기만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도 다름 아닌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가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그룹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전기, 물산, SDS 모두 주가가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이 단기적일 것이며 하락세를 극복하고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보다 1.05% 떨어진 235만 1,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이 유력해진 3시 18분께는 전일 대비 1.55% 이상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 마감 직전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서 구형한 징역 12년형보다 절반 이상 낮은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S 주가도 0.89% 하락했고 삼성전기도 0.41% 내렸습니다. 삼성물산은 1.48%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하락 후 실적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무려 2.14% 떨어졌습니다. 2월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을 때에도 주가는 1% 넘게 하락했고 3월 구속영장 재청구 당시도 1% 내렸지만 모두 단기적 하락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인 2월 16일 삼성전자의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면 24%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상반기에만 2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3분기에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9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반등 전망의 이유로 꼽힙니다. 앞으로 있을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도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맞물려 주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은행권이 하반기 채용을 적극 늘리는 가운데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원하는 직무를 직접 고르게 하는가 하면 지역 인재들을 찾아가는 현장 면접을 실시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은행권이 하반기 채용 인원을 작년보다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하반기 작년의 3배에 달하는 400여 명을 뽑습니다. KB국민은행도 작년보다 60여 명 증가한 300여 명을 채용합니다. IBK기업은행은 올 하반기 지난해보다 60여 명 늘어난 250여 명 규모의 정규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인재상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역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한은행은 구체적인 인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은행권 최초로 분야별 채용을 합니다. 직무 구분 없이 통합 채용하던 기존과 달리 디지털 빅데이터, IT, IB, 리스크, 종합금융 등 직무별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28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우리은행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러시아어와 포르투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등 언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IT 업종 관련 경력이나 수상 내역 보유자를 우대해 디지털 인재를 발굴할 전략입니다. IBK기업은행도 자기소개서에 사진과 생년월일, 출신 학교 부분을 빼고 자기소개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찾아가는 현장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전국의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해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전남과 부산, 충북 등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해 지난 14일 합격자 400여 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신입 직원을 뽑는 한국은행도 사진과 생년월일, 성별, 최종 학력, 최종 학교명, 전공, 학업 성적 등 7개의 인적사항을 보지 않는 대신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이나 열정 등을 따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노예계약으로 불리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완전히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 부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토의 주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 4천 명이 최대 7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오는 2021년까지 현재 2배 수준인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선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열린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생태계 혁신과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 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장 확산 등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고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서비스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11월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우선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뛰어넘는 재정 혁신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성과 미흡 사업 등에 대한 11조 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 조정과 융합 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 조정을 일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 기대 등으로 고공비행을 해온 소비자 심리가 북핵 위기를 맞아 한풀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9.9로 7월보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기준값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해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간 17.9포인트나 뛰었지만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상 최장 오름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가 뒷걸음질한 것은 북핵 리스크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예상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1년 후 집값 전망을 물어본 주택가격 전망 CSI는 99로 16포인트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전망 CSI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대형마트 3사가 E형 간염 유발 우려가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식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 대상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들도 해당 국가의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영국 등 20여 개 국가에서 갤럭시 노트 8의 사전 예약을 현지 시간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갤럭시 노트 8 64GB 모델 공기계 가격은 $929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15만 원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비교공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모처에 있는 외곽팀장 활동 의심자 2명의 자택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업 현장 뼈대를 만드는 작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구조물을 만드는 용접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건축, 선박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불꽃을 튀며 현대 인류와 기술 혁신의 역사를 함께 걸어왔는데요. 이제는 산업 현장을 넘어 전원주택 등 가정에서도 셀프 인테리어에 사용되며 용접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용접 기술 하나에 승부를 걸고 성공 신화를 써낸 여성 대표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오늘 비즈앤 CEO에서는 한국 용접기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분주한 이선정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전원주택. 마당에서는 불꽃을 튀며 선반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그 내부에서 쓸 조그만 선반 같은 걸 제작하려고요. 외부에 보시면 그 철제 난간들이 많아서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하면
그때 수리를 할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최근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셀프 인테리어 바람이 불면서 용접기가 산업 현장에서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크고 무겁던 용접기와 달리 작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내가 바로 구조물 같은 걸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이미지나 그런 거를 제 생각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이처럼 핸드 용접기라는 아이디어 상품은 물론이고 탄탄한 기본기로 용접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로 창립 17년째에 접어든 조영 용접기입니다. 기존 용접기를 유통하던 회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용접기를 유통을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현장하고 또 제조업체하고의 생각의 차이도 많고요. 현장에서 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제조업체에다가 제안을 하면 제조업체에서는 무시를 당할 때가 많았었어요. 우리가 한번 만들면서 문제점을 해결해보자. 이래서 제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조영 용접기는 고덕산업단지 용접기기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연매출 40억 원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용접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선정 대표가 있습니다. 주로 남성들이 많은 산업 현장을 누비며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이선정 대표. 눈길을 끄는 건 여성 CEO라는 점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성들이다 보니 용접기를 다루는 것도 주로 남성의 몫이었습니다. 이 탓에 용접기 제조 사용에 있어 남성이 우위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이 대표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여성의 섬세함을 살려 용접기의 단점을 개선해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전력 효율을 높여 생산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곳과 용접을 하는 현장과 거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알곤 용접기는 입력 전기가 흔들려도 출력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내구성이 강한 제품입니다. 토치 기장을 100m를 썼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후 관리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실제 1년 동안 무상 수리가 가능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새 상품으로 바꿔줍니다. 1년 무상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용접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접수를 해주시면 최대 이틀 안에 모든 고객이 다시 받아봐서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조영 용접기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 면에서 인정받아 벤처기업 인증과 ISO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특허와 실용신안 기술 개발 등 신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캠 스위치라고 해서 전력 전환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용접기 뚜껑을 다 열어서 단자대라는 거를 다 변동을 해야지만 그 현장 전기에 맞춰서 쓸 수가 있었는데 220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1시간 작업을 하고 또 바로 또 옮겨갖고 380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할 때 작업자들이 되게 불편함을 느꼈었어요. 개발을 해서 이 전기를 220, 380, 440, 480까지도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용시단 해놨습니다. 조영 용접기는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태국 지사를 발판 삼아 저변 확대를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이선정 대표. 언제나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은 줄이고 용접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이제는 한국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해 한국 용접기의 우수함을 알리고 싶다는 이선정 대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맑은 하늘이 되찾겠고요. 주말 내내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남부지방의 폭염도 꺾이겠고 중부 역시 더위가 수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30도를 밑돌며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예년 수준의 기온으로 크게 덥지 않겠고요. 일요일에는 26도로 한낮에도 다소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좋겠는데요. 고기압 영향을 받겠지만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걱정 없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일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는 곳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서울, 대전 28도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도 비 소식 없고 낮 기온 강릉 27도로 낮겠습니다. 제주도로는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 한낮에 전주 29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북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